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종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번 주 강연인데요. 이번 주 강연은 제가 경주와 대전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 대전이니까요. 경주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근처에 계시는 분들 시간 내서 오시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 순환매 장세에 대한 조언을 드릴 거니까 와주시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전에 들릴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갔습니다. 시장 반등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물론 코스피만 올라왔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코스닥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지수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814 대 92 그리고 코스닥도 1460 대 220으로 안 올라온 종목이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에서는 소형주 차트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죠. 이제 우리가 코스피 볼 게 아니라 코스피 소형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쌍바닥을 그려내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을 건가 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봤자 많이 못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트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다, 이제는 앞으로 안 내려간다, 이건 아니지만 거의 안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야,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뭐가 그렇게 악재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했네 하면서 놀래서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가 하나 남아 있긴 한데요.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빠져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다른 종목들도 움직인다는 게 포인트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오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기업도 그렇고요. 네이버와 같은 기업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올라가는 모습.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어서 저는 또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에서 우리가 얻을 게 있는가 하면 사실 얻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들의 특징이요, 전부 다 약간 품절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품절주가 주식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소한 이슈에도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62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장에 있어가지고 많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나 봅니다. 한성기업이 애국기업이다. 그러니까 유엔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이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원해 왔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크레미를 만드는 회사인데 크레미를 많이 사 먹기도 하고 주식 사는 운동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300억 미만짜리가 이제 상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매수세에서도 620만 주밖에 되지 않는 이 품절주는요,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경향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품절주로 알려져 있던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가레인 800만 주밖에 되지 않고요. 빛과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주가 되는 기업이긴 하지만 주가가 급등 나왔다 빠져서 이제 N자 반등에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2억 주나 되는 기업이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개별 호재가 이렇게 있거나 하는 경우가 되는데, 금호타이어도 이제 개별 호재가 광주 고장 부지 매각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반도체 그것 때문에 호남권의 땅값이 오른다 해서 금호타이어 이제 그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급등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라고 하는 이 기업도 500원짜리라서 동전주라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상한가를 보면은
요즘 주도주가 있네, 이런 섹터 저런 섹터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섹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 시장은 약간 그런 섹터에 대한 힌트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은 주도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도주 없이 중구난방으로 급등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구난방으로 급등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테마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테마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순환매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몸을 푸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매가 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테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환매 테마 장세는요, 이게 뭐 길어봤자 2, 3주 유지가 되는 순환매 장세, 그러니까 테마 장세가 나오고요. 그 2, 3주, 길면 2, 3주, 짧으면 하루 이틀짜리 테마들이 매일같이 바뀌어가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주짜리 끝나면 또 새로운 게 등장하고 하는 형식, 그리고 1주짜리가 막 급등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 새로운 테마가 막 돌기도 하네. 그래서 유행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치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즘 장세만 그렇느냐 하면 아니고요. 원래 순환매 장세는 이때까지 늘 그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면서 매매하는 게 원래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그런 재미가 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재미일 수도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이기 때문에 약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좌가 박살나 있는 형태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급락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HLB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점 하한가 가는 모습인데요. HLB에서 만들고 있는 간암 신약, 그게 미국에서 허가가 불발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 상한가가 아니라 점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FDA 승인 무산 이런 이야기들은요, 폭락 나오게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공동 연구 해석에 논란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출중하지 않은 기업,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뭐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신약, 신개발, 신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폭락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신약 기술 또는 기대감 이런 걸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투자라고 보진 않거든요. 도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요, 마치 우리가 식당에 투자할 건데 돈도 못 벌고 식당에 손님도 없고 맨날 이렇게 파리가 날리고 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좀 투자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널 뭘 보고 투자해주냐라고 하니까 내가 만들고 있는 신메뉴가 있는데 이 신메뉴가 잘 되면은 돈 대박 벌 거야, 그러니까 투자 좀 해줘 라는 이야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신메뉴 개발해서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라,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내가 신메뉴 개발해서 돈을 잘 벌 거니까 투자해줘, 요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자 쪽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고 도박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본인 딴에는, 본인 생각에는 뭐 이런 기업들이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것을 자기 딴에는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이것만 되면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건이 붙잖아요. 이것만 되면 대박이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나락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제약 바이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 바이오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는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HLB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HLB 그룹은요, 대부분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HLB 그룹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없어서 사실 HLB 그룹은 이거 잘못하면 이거 파산하는 그룹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제가 HLB 관련 기업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HLB 글로벌 적자죠. HLB 이노베이션 보시다시피 적자죠. 그리고 HLB 제넥스 뭐 보시다시피 약간 돈은 벌고 있지만은 적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 펩이라고 하는 기업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HLB 바이오 스텝이라고 하는 기업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HLB 관련주들이요, 적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HLB 그룹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나를 알 수가 없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신제품이 정말 될 거라고 보고 잘 될 거라고 믿는다면 제가 뭐 말릴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돈 잘 버는 회사 많은데 뭐 한다 그거 놔두고 저런 거 투자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리스크들도 항상 있으니까요.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발상 투자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간에는 시장에는 이것 말고 저거 말고 그냥 실적 좀 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연에서 이 순환매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순환매 장세가 어렵거든요. 뭐 돈이 돈다 이러니까 나한테 돈 벌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돈 벌 기회 노리려다가 돈을 2배, 3배 잃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하시기 위해서 좀 강연을 오셔가지고 배우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략을 짜드릴 거니까 오셔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